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이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날씨도 추운데 고려대학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시는데 뭐 길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고대를 왔을 때 당연히 고대역에서 내려야 되는 줄 알고 저쪽 한정거장 더 갔다가 이렇게 많이 걸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암역이 있다는 거를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당연히 고대니까 고대역에서 내려야지 하고서 내렸다가 한참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마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학과 대표로 나와서 우리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지, 교육학과는 도대체 뭐야? 이런 거를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를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교육학과 안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교육학과 안에는 여러 가지 공부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진로 상담, 진로 개발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또 진학과 관련해서 이런 입학은 아니죠. 설명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갑고 또 이런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인적으로도 사실 궁금해서 제가 흔쾌히 교육학과 설명회에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자료집도 혹시 나갔나요? 네. 자료집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네 꼭지를 담았습니다. 우선은 교육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이 뭐지? 교육이 뭐고 교육학은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어떤 곳이지?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일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졸업 후에는 뭘 할 수 있지? 교육학과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가? 뭐를 할 수 있나?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미처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녹화를 한다 가지고 지금 엄청 긴장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자유롭게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엄청 큰 질문이죠.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 혹시 자신있게 자, 교육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마음속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마음속에 이제 답이 아마 있을 텐데 이제 오늘 지금 아직 워밍업도 안 됐고 그죠? 이제 긴장이 덜 풀려가지고 아마 손 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 이라는 거, 이 말 글자 그대로 한번 저희가 풀이를 해볼게요. 교육. 자, 교육을 한글로는 뭐 가르친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이거 혹시 무슨 교자인지 아세요? ASMR로 들리는구나. 크게. 가르칠교. 그렇죠. 가르칠교. 그리고 요 육자는 뭔지 아세요? 기를육. 역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가르칠교, 기를육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보통 교육을 education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 뭐 pedagogy 이런 말을 쓰는데 education이라는 말이 아마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말의 뜻을 한번 조금씩 풀어보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아서 한 번씩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부터 해볼게요. 자, 가르칠교. 요게 이제 제가 확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그 자료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요 한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맨 위에 부분이 이제 효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X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아들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때릴복, 칠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르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효자, 이렇게 그물망처럼 X가 두 개 있는 이런 그림은 어떤 뭐 우주 만물, 만물의 원리, 이 세상 이런 걸 뜻한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 우주 만물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얽히설키 막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물망처럼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우리가 자연을 생각해 보면 나무와 꽃과 벌레와 동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뜻하는 이 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들자가 있습니다. 아들자지만 옛날 말로 그게 이제 아들인 거고, 사실 이제 자식이란 뜻이죠. 자식 또는 뭐 어린 아이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어린 아이가 어떤 세상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옆에 이 칠복, 때릴복, 이건 뭐냐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약간 이렇게 살짝 때리면서 살짝 치면서 막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고, 약간 살짝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그 뜻을 생각해 봤을 때, 가르칠 교라는 것의 뜻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어린아이가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살짝 나쁜 길로 안 가게 이렇게 해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좀 채찍질도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아까 생각했던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가르칠 교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육은 뭐냐? 육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기르다, 기를 육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 윗부분은 이게 아들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자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자가 이제 상형 문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음성을 따오기도 하는데, 아들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모습이 요 윗부분이고, 요 밑에는 이제 고기 육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음성을 따왔다, 그래서 기를 육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이제 고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이 거꾸로 있는 모습과 고기육 하면 혹시 떠오르는 형상이 있나요? 모습이? 아기가 거꾸로 있어. 우리가 보통 뱃속의 아기들은 머리가 이렇게 밑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확대해석이긴 하지만, 이제 어머님이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는 것, 이런 것을 보통 기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착하게 바른 길로 자랄 수 있게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르다, 기를 육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잘 기르는 것, 아프지 않게 착하게 기르는 것,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쩔 때는 잘못한 일을 하면 조금 혼내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들고 외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education이라는 영어는 요 말에 어디서 왔는가를 봤더니 라틴어의 educare 또는 educare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educare, educare의 뜻이 비슷한 듯 하나 약간 다른데, 이제 educare라는 것은 뭔가 이제 길러내는 것,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게 기르는 것, 그래서 기를 육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뜻이고, 에듀케레도 뭔가 키운다 이런 뜻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뭔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이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인간상으로 길러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것, 이런 것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ducation이라고 하면은 그런 뜻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원하는 또는 뭐 그게 뭐 전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뭐 시민이라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에 가깝도록 키워내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에듀케이션이지만, 또 한편 우리 각자 타고난 어떤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줘서 각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옆에서 조력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가르칠 교, 기를육이라고 했는데 한글로는 그래서 가르치다, 기르다,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뜻인가? 가르치다는 찾아보니까 가르다 이런 표현, 옛날 말을 이제 가져온 건데, 가르다와 치다 이런 말을 가져온 건데, 그래서 가르치다가 됐다는 이제 학설이 있어요. 자, 가르다라는 건 뭐냐? 공자 가라사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공자왈, 맹자왈, 가라사대. 가르다, 가라사대. 가르다라는 건 말을 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학습이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한다, 뭔가 아니면은 일러준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것이 가르치다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말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간에 어떤 뭔가가 오가는 거죠. 말이 오가고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혹시 양치기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양을 치다, 소를 치다. 그런 치다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왜 요 교자 설명할 때 요 때릴복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양치기가 양들을 잘 먹여가지고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촥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양들에게 저쪽에 풀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가도록 해주고, 저쪽에 풀이 많으니 또 저쪽으로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야 돼요. 양들이 지금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이쪽에 풀이 많은가 저쪽에 풀이 많은가,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양을 잘 칠 수 있거든요. 양을 잘 포동포동하니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람 또는 학생, 그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기본적인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일러주는 행위, 이런 거를 가르치다라고 합니다. 기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런 거랑 의미가 비슷하겠죠. 육자랑 뭔가 잘 길러낸다, 아프지 않고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호하고 잘 먹여주고 해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손을 들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품은 어떤 교육은 이런 거야. 사람을 키우는 거지. 뭐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지. 뭐 사람마다 답은 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아마 대충 그런 답들이 원래 교육이 뜻하는 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보통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배워요? 중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배운 사람 있어요? 혹시? 교육의 3요소. 아니면 학부모님들 중에 나 좀 알아요. 이럴 때 자랑하셔야 되는데. 몰라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교육의 3요소가 뭘까요? 교육이라는 게 일어나려면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 학생, 교사, 교육과정. 어머님 교육학 공부하셨나요?
아, 그러시군요. 저보다 낫습니다. 네. 예,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보통 가르치는 사람, 뭐 교사, 또 뭐 교수자 있어야 되고, 이제 배우는 사람, 그래서 학생, 뭐 학습자 이런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까 왜 가르다, 말로 주고받는데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내용, 학습 내용이 있어야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걸 교육의 3요소라고 해요. 아까 가르칠 교자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비슷하죠? 약간 억지로 껴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 우주 만물, 뭔가를 아이들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새로워요. 뭔가 이거 배워야 돼. 왜 이거는 말랑말랑하고 왜 이건 딱딱하지? 애들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예, 학습, 이거는 뭐죠? 자식은 배우는 사람, 치는 사람, 이 세 개가 있어야 교육이 일어납니다. 이거 제가 오늘 저희 과에서 공부하는 내용 설명하면서 이 교육의 3요소를 몇 번씩 이렇게 다시 상기를 시켜 드릴 텐데 기억을 잘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교육의 3요소를 할 때 학교 이런 말은 없어요. 네. 우리가 교육 보통 하면은 사람들이 학교를 제일 많이 생각하죠. 네, 학교에서 교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맞으니까. 요새 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죠? 또 무슨 뭐 평생학습센터 가면은 그건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 밖이긴 하지만 어떤 기관들을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교육의 3요소에 사실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육이라는 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을 받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일러주죠. 뭐 조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얘기를 하실 때도 있겠죠. 인생이란 뭘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가르치는 사람 부모가 되고 거기서는 아마 배우는 사람은 주로 자녀가 될 거고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그것도 교육이라고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교육이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교육이 일어납니다. 아, 지겹죠? 나 이제 공부 좀 그만하고 싶은데 회사에 가서 또 교육이 있다니. 여러분 회사 가시면 교육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일러줄 것이고 선배들이 와서 얘기해 줄 것이고 또 회사나 학교가 아니어도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버스 안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삶의 통찰을 얻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은 우리 삶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교육학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에 대한 공부만 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다른 장면에서도 일어난 교육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이제 마음에 혹시 새기셨다면 교육학이라는 것은 보통 이 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쌓은 것 이렇게 말을 해요. 학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뭐 잘 키우고 기르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이라고 할 때 그런 것과 관련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교육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과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하면은 학생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 그 외에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할 수 있는가 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고민이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지식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곳이 저희 교육학과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교육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역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제가 요거는 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입학사정관을 할 때 교육학과 이제 그걸 뭐라 하죠? 계획서? 입학 계획서라 그러냐? 죄송합니다. 용어를 몰라서.
그 이제 내가 왜 교육하고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거 딱 쓴 거 보면은 너무 훌륭해요. 아,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구나. 제 생각에 그게 아마 학생들은 지금 교육 장면의 거의 그 핵심에 이제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 선생님은 저렇게밖에 못 가르쳐? 왜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이런 식이야? 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이렇지? 이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나는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쓰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이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과 또 뭐 학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는구나. 이걸 굉장히 깊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학을 공부하는 저보다도 더 고민이 더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교육학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방금 얘기한 교육이란 무엇인가는 아마 여러분한테는 너무 쉬운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학과는 고려대 교육학과는 언제 태어났고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960년에 물리과대학의 문학부의 교육심리학과로 신설이 되었었어요. 옛날에는 문과와 이과, 요새는 문과, 이과, 문과대학이 있고 이과대학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만 해도 물리과라 그래서 생물학이나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같은 단과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교육심리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느껴서 그 당시에 이런 과가 개설이 되었었고 아마 요 다음 타임이 심리학과 설명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도 들으시겠지만 그때 이제 62년에 저희가 심리학과랑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심리학에서 교육학을 떼고 심리학과 이제 분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학과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 73년도에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대와 혹시 교대의 차이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저는 잘 몰랐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사대는 보통 이제 중등교사, 중등교원 양성이 이제 주된 초점이고요. 교대는 보통 초등교원을 중점적으로 양성을 하죠. 고대는 사대가 있고요. 연대는 사대가 없습니다. 네, 73년 사범대학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사범대학 안에 이제 교육학과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오고 있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많죠. 저희가 60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58년, 60년 정도 되어가네요. 자, 비전. 우리 과의 비전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 학과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모든 교육학과,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학과들이 아까 말한 교육이라는 걸 다루기는 하지만 학과마다 또 학교마다 비전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또 약간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과는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데 저희 학과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졸리니까, 그죠? 시작! 아침인데도 목소리가 우렁차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은 교육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까 교육은 뭔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거고, 교육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뭉뚱그려서 얘기했구만. 좋은 말 다 갖다 붙였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 이런 것도 삶의 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문학, 시, 소설 이런 걸 배우면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도 고등학교 때 잘 몰랐어요. 아,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문학이나 배우고 있고 재미도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 배웠던 시와 소설을 다시 보면 아, 그때 좀 더 열심히 읽을 걸. 아, 지금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좋은데 나는 그때 너무 이렇게 막 시험 보겠다고 집중해가지고 그 어떤 그 문학의 가치를 좀 소홀히 했던 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문학이나 뭐 또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뭐 예술도 있겠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그것이 뭐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알므로써 생기는 삶의 질 향상이 있겠죠. 내가 옛날에는 야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는데 야 찹쌀떡을 먹어보니까 아이씨, 세상에 이런 음식이 행복해지죠.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합니다. 자, 사회조직의 역량 제고. 사회조직의 역량 하면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회조직이 탄탄해지려면 서로 협동적으로 일도 되게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되게 건강한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인간 하나하나 개인의 삶도 향상하지만 우리는 전체 사회의 역량도 제고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발전. 그래서 사회 발전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게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것. 우리가 너무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많이 그래도 뭐 한 30년 전보다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는가. 너무 팍팍하게 살잖아요, 우리. 그죠? 학생들은 더 팍팍하죠. 저도 팍팍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또 사회 발전에 포함이 되겠죠. 또 건강해지는 것,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사회 발전에 포함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용어들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살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자,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나면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목표를 정하거든요. 여러분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본인 삶의 비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내가 약간은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눈 감고 생각했을 때 이런 그림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잘 먹고 잘 살아지지 않거든요. 자, 나는 잘 먹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겠어.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저희 과도 비전이 아까 그런 비전이 있는데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말도 번지르르하죠. 네. 근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 이제 여기에 저희 과의 목표가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 뭐 전공들, 영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등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론, 뭐 교육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뭐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역사일 수도 있고 사회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론도 배우지만 실천적인 기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배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 전공인데 상담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상담 이론이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학생을 상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또 배워요. 또 말하기 기술, 뭐 경청하기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갖추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궁극적으로 여기 중등교사, 아까 말씀드렸죠. 4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등교육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려 있고요.
또는 교육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이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따 교육행정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람,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행정가, 여러분 학교를 가시면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또 뭐 교직원들도 계시고 지금 저희 대학에서도 뭐 교수들 당연히 있지만 또 뭐 인사, 뭐 재무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살림을 맡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교육행정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둘째 읽어볼까요? 둘째. 예. 아까보다 이렇게 됐네요. 자, 평생교육 이념이란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학교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학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많이 공부하면은 이제 고등교육까지 하겠죠. 뭐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그래서 이제 초기 성인기 정도가 되면은 옛날에는 교육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교육하고 학습해야 돼요. 사회가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네.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고 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상담, 진로 개발 이런 걸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걸 빗대어 말씀드리면 새로운 직업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옛날에 있던 직업들은 금방금방 사라지고 있고 무슨 뭐 요새 AI에게 뭐 직업을 빼앗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싫지만 어쩌겠어요.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고. 또 뭐 은퇴하시고 나서도 새로운 커리어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요새는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회사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 보통 한 55세 정도면은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55세 정도면 한 10년만 더 살다가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아니에요. 55세는 완전 청년이에요. 네. 저희 부모님도 70세인데 아직 젊으시거든요. 네, 뭐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혼자 여행 다니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평균 지금 요새 기대 수명 지금 80세 넘은 걸로 나오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더 살겠죠. 자, 그러면은 55세 끝나고 할 거 또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배워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거를. 그래서 평생교육 이념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데 학교 밖에 사회 전반에서도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같은 데서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생학습센터 동네마다 요새는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요가도 배우고 무슨 한자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이런 거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그런 데들도 다 저희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이 다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것도 저희의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어주셔서.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학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교육학을 직접 적용하시는 이런 뭐 교사, 교육행정가, 또 뭐 이런 전문 용어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을 좀 더 깊이 탐구하는 우리 학자들도 있어요. 교육학자.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큰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교사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재밌게 수업에 참여하더라. 아니면은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짰을 때 아니면 이런 보조 자료를 사용했을 때 학생들이 훨씬 재밌어 하더라.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또 그 지식을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의 세 번째 큰 목표는 이런 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교육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어야 교육학이라는 전체, 교육이라는 것 전체가 더 나아진다고 저희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육학과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마 학부를 만약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를 이제 과목으로 보통 들으실 거예요. 이런 교육과정학, 뭐 교육공학, 특수교육 개론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대학원을 오시게 되면 그래서 한 단계 더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영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영역 안에 이런 세부 영역들, 세부 전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 전공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교육학과를 오면 저런 거를 공부하는구나를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는 핵심 과학 영역이 있고 교육 심리과학 영역이 있고 교육 응용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학 영역은 교육학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것, 근본적인 것들 이런 거는 꼭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리과학은 교육학 안에서도 좀 더 이제 심리학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교육의 3요소 제가 말했었죠. 교사, 학생, 학습 내용. 이 중에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그죠? 교사와 학생.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이 마음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더 내가 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아니야 선생님이 아예 나한테 뭐라고 안 할 때가 더 좋은가? 이런 사람마다 이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에 대해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과학. 응용과학은 그 교육학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또 학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핵심 과학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교육사 철학. 그래서 교육사, 교육철학 이걸 이제 붙여서 저희가 교육사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굉장히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 교육 철학은 우리 철학하면 뭐 왜 사는가 이런 큰 질문을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교육을 왜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우리가 교육해야 되지? 교육 안 하면 안 돼? 학교 가기도 싫고 뭐 교육을 왜 하는가 이런 질문. 어떤 게 좋은 교육인가? 뭐가 좋은 교육이에요? 어떤 사람을 길러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교육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나요? 시험 점수가 높으면 우리가 교육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인간성이 좋으면 우리가 교육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교육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기 직업을 이제 찾아서 돈벌이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교육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뭐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교육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었지만 교사라는 사람이 저도 사실 가끔 딜레마를 겪기는 하는데요. 제 뭐 지도학생들 지도하면서 또는 학부생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끔 저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요. 내 역할이 뭐지? 내가 학생들한테 너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게 내 역할인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들어만 주는 게 내 역할인가? 너 진짜 힘들겠구나. 열심히 해봐. 이 정도 하는 게 내 역할인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뭐 담임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런 철학적 고민을 하실 거예요. 무엇이 좋은 교사인가? 그냥 모든 애한테 착하게 해주는 게 좋은 교사인가? 그러면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나는 착한 선생님이 될 거야. 진짜 성격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했는데 첫 학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이제 암탈을 부리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 1점만 더 주세요. 착한 쪽에 근데 제가 무게를 실으니까 1점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노력한 거에 의해서 아니면은 정말 그 결과에 의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내가 착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살다 보면 이 철학적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사는 뭐냐면은 교육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옛날 뭐 근대 중세 시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동양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서양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교육 문제, 지금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학문인데 왜 옛날 거 왜 배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역사도 배우시고 하겠지만 역사 보통 왜 배운다고 얘기해요? 답정 너. 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를 알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면 이런 시대에는 교육을 이렇게 뭐 이용했던 적이 있었군, 아니면은 이때는 교육의 목표나 교육의 뭐 방향이 이랬었군 이라는 걸 알면 현재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당시에 뭐 잘못했던 것을 또 이렇게 교훈 삼아서 또는 그 당시에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육사라는 것도 굉장히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학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학문이라고 하면 이제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특히 뭐 자연과학, 인문은 과학자를 뭐 안 붙이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뭐 사회과학 이렇게 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을 탐구하는 것도 학문이기는 하지만 이제 교육사 철학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학은 당위적이라고 하는데 있어야 할 세계, 지금 있는 이 세계를 그 현상을 탐구하는 것도 학문에 포함되지만 교육학만큼은 이래야 한다. 교육이란 자고로 학생들의 뭐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공부하는 것이 이 교육사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학. 교육과정이란 말도 뭐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차, 뭐 교육과정 개편, 뭐 이런 말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교육과정학은 교육학 안에서도 가장 독특한 분야예요. 가장 교육학다운 분야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드릴 여러 가지 지금 분야들이 있지만 아까 교육사 철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라든가 또 교육 철학도 철학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또 교육 심리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교육 사회학은 사회학이라는 학문, 이렇게 원 학문들이 보통 있어요. 교육 과정학은 가장 교육학다운, 교육학에서 가장 독특한 분야예요. 교육학의 가장 약간 꽃이라고 우리끼리는 표현을 하는데, 가장 독특한 분야예요. 교육 과정에서 하는 거는 뭐냐? 교육 상황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아까 교육의 3요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사, 학생,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초등교육 받으셨겠죠? 네, 초등교육 받으셨을 거고 아마 중등교육에 지금 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수학이라고 하죠. 수학, 뭐 과학, 뭐 국어, 영어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자기가 배운 거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수를 배울 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주로 뭐 한 자릿수, 뭐 두 자릿수까지 뭐 덧셈 뺄셈 먼저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에 뭐 도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1차 함수 배우고 뭐 이런 우리가 순서를 정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교육과정학에서 설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수학을 이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러면은 자,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이런 것을 배워야 해. 그리고 그것을 이러이러한 순서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학이에요. 우리 과도 마찬가지죠. 교육학과에도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학과에 오시게 되면 보통 1학년, 2학년 때는 기초과목 이런 걸 들어요. 개론. 교육학 개론부터 시작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뭐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 이런 코어 과목들이 있어요. 핵심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학년이 올라가면 그 안에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를 해요. 저도 진로 진학 상담이란 과목을 가르치지만 그거는 이제 2학년부터 들을 수 있거든요. 교육 심리라는 걸 조금 그래도 배운 다음에 상담이라는 걸 배우고 또 상담이라는 걸 조금 배워야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뭐 집단 상담이라는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을 설계하고 짜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과정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 과정학입니다. 교육공학 교육공학에서는 여러분 이제 공학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뭐 공대 뭐 과목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또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을 많이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교육공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런 보통 IT 뭐 이런 보조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은 공학적 사고를 어떻게 교육 장면에 적용할 것인가. 공학적 사고라는 것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어떤 보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사고를 교육 장면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 심리에서 배운 지식이 있겠죠. 학생들을 모티베이트 하려면, 동기부여 하려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런 걸 알았을 때 그러면은 오케이. 협동학습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가 알았으면 교육 장면에서 내가 그러면 협동학습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 수업에서 내가 숙제를 개인 과제로 주지 않고 협동과제를 줘야지. 그런데 협동과제를 그러면 짝짝으로 협동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둘씩 짝질 것인가? 뭐 한 4-5명이 할 것인가? 10명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대충 한 4-5명 정도 조별로 할 때 가장 학생들이 서로 협동도 잘하고 낙오자 없이 한다. 10명 이렇게 하면은 꼭 그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라고 하죠. 생긴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교육공학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진학 상담이라는 수업을 할 때 저는 이제 플립 러닝이라는 걸 사용해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거꾸로 학습, 격구루 교실 이런 말을 하던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격구루 교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실에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서 강의는 집에서 듣고 저희 교실에 와서는 다른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의 이론을 동영상으로 집에서 이제 강의를 시청을 하고 학생들이 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실 안에서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든지 직접 뭐 역할 연습을 통해서 상담을 해본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교육공학의 연구 주제고 제가 그런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자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찍으면 동영상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동영상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 가끔 강의할 때 쓰기도 하는데 유튜브 강의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 교육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조별 과제를 할 것인가 개인 과제를 할 것인가 토론을 하는 게 좋은가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교육공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말 그대로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모두 특별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요 특수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보통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특수한 학습적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제 두 부류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 뭐 장애를 가진 학생들, 그래서 그게 신체 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학교에 뭐 이렇게 턱이 없어서도 안 될 것이고, 뭐 계단만 있으면 또 뭐 접근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 뭐 시각 장애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지적으로는 전혀 뭐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활용한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특수 집단이 이제 영재아들. 여러분 영재 발굴단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이제 그런 굉장히 정말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습자들이 가끔 그렇게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일반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 재능이 뭔가 발현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의 집중을 못 하거나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학습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해줘야 되는가, 교육을 잘 시키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특수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연구해요. 자, 이제 특수교육 심리과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심리과학에는 크게 이제 세 전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심리학.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아마 심리학에 대해서 들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때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인간 학습. 학생들이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줬을 때, 어떤 과제를 주었을 때, 시간을 얼마나 주었을 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가. 어쨌든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면 학생들이 그 과제에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숙제 줬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쨌든 뭘 해야 하는데, 뭘 하게 하려면 이게 뭘 재밌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하게 해서 뭔가 신나게 하게 하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탐구하는 학문이 교육심리학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교육의 3요소 다시 교사, 학생,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학습자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 배우려면 학습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측정 통계. 이게 가장 아마 교육학, 모르겠어요.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이 과목을 들을 때 가장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통계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은 이제 문과니까 나는 이과 수학도 안 했고 뭐 편하게 왔다가 다들 뜨아하고 이제 가는 그 과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려면 이게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식물을 키우는데 이게 몇 도에서 가장 싹을 잘 틔우더라, 이런 내가 뭐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식물을 방 안에다 키워놓고, 자 17도일 때 얼마 자랐고, 뭐 18도일 때, 19도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뭔가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뭐 길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수학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과제를 5분짜리 조별 과제를 줬을 때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가.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생각하면, 자,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가? 흥미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측정할 수 있어야, 그럼 실제로 5분짜리 과제보다는 10분짜리 과제에 애들이 흥미를 더 느꼈다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흥미라는 건 어떻게 측정하지?
내가 그냥 물어보면 되나? 얼마나 흥미 있어요? 1에서 10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하는지 그 시간을 내가 측정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것이 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은 상담, 제 분야죠. 네. 교육 장면에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뭐예요? 너무 졸려. 어떡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게 고민이죠. 자, 아마 학교에서도 비슷하시겠죠?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아니면 시험 못 볼까봐 불안해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상담은. 이런 고민이 왜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개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자, 교육응용과학, 교육사회학. 이거 요새 뭐 난리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제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하도 교육학과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거 도대체 무슨 드라마인가 하고 저번에 몇 번 봤는데 막 섬뜩하더라고요. 막 사람이 죽고 막 무섭던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요 주제를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교육사회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 교육 불평등 이런 주제거든요. 사회학적으로 이 사회적 구조에서 어떤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평등.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이 적으면은 교육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며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회가 봉착한 여러 가지 이런 교육 문제들, 여러분이 아마 갖고 있는 교육 문제 인식 중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런 교육 사회학과 관련된 의문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 사회 변동 이런 것들, 지금 다문화 가족들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이민자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는 그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은 없는가, 차별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네. 요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교사, 학생, 내용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교육학의 영역들이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교육행정학은 그것이 가장 잘 일어나기 위해서 제반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잘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아까 교육학이 되게 많은 학문 영역들이 다른 원학문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행정학 또는 경영학하고 가장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 이제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학생들이 실험 기자재가 필요해. 그럼 그 기자재를 어디서 어떻게 사와야 되는가?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사를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가? 채용에 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기획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행정학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급 단계, 그래서 그게 학교기관에서의 교육행정도 있고, 교육청 이런 데서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인 계속 교육학. 요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평생교육,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교육이 요구라고 해야 되나? 뭘까? 이렇게 청소년들의 교육 요구도 있겠지만 또 성인들은 어떠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성인들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알면은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또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짜주고,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좀 더 신나게 또 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외에도 지역사회,
평생학습센터에서 요즘 성인들이 원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도 하고 또 그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만족하였는가 학습자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이 달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교육학과에서 보통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느끼셨을 수 있지만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굉장히 이제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학도 있고, 심리학적인 것도 있고, 아까 행정이나 경영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회과학과 그리고 인문과학, 아까 철학, 사학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다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게 다 교육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3년 정도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어떤 분야로 진출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교육학과 나오면 교사? 그래, 그런 건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면 교육 관련 연구원, 교육과정 개발원도 있고, 교육과정 평가원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연구소도 있는데, 그 정도를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은 많은데, 도대체 정말로 어디로 진출했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보시면 제일 많은 비율이 기업체 HR 담당자. HR은 휴먼 리소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재 개발 이런 게 쓰는데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34% 정도 됐습니다. 28%는 교사나 교육행정가로 일을 하고 계셨고 20%는 교수거나 연구원 유학,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 목표가 저희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사와 교육행정가를 양성한다. 두 번째가 평생학습 시대에 맞는 전문 요원을 양성한다. HR 담당자. 세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교육 학자를 양성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아마 저희의 목표 달성보다는 교육학과를 오면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 언론 쪽에 있는 분들도 이제 소수가 계셨고, 기타 한 항목으로 뭔가 이제 묻기 어려운 분들도 꽤 계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런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교육학과에 오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저는 꼭 그렇게 아무래도 자기 만약에 진로가 확실하면 그것과 가장 연관성이 많은 학과를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나는 사회과학에 관심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교육학을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이제 되게 거시적인 것도 하고, 거시적인 거 교육 사회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거시적 관점이고, 미시적인 거는 인간 개개인의 심리, 교육 심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미시적인 학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교육학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앞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교사 수도 줄인다는데 제가 교육학과를 가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앞으로 교육학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교사의 수는 줄일 수 있지만 교육이 줄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 시대가 왔어요. 평생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고 기대 수명은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 수명은 더 길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은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랬을 때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장면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학과 오시면 이렇게 저처럼 재밌는 교수랑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저 말고도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육학과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또 남은 지금 오늘 시간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